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장과 발달 13주차 청소년기 성장 발달입니다. 청소년기 성장 발달에서 신체 성장, 운동 발달, 심리 사회성 발달, 정서, 인지, 언어, 도덕성, 영성 발달, 성 역할 발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신체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격동의 시기잖아요. 신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인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인지 발달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고, 도덕성이나 영성 발달, 그리고 심리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청소년기 발달 과업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춘기 언제부터 사춘기라고 그래요? 물론 예전에는 뭐 중학교 올라가야지 사춘기다 이랬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고 자꾸 그 연령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1살에서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그리고 만 19세까지를 청소년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기는 특히나 신체 생리적 변화를 통해서 생식 능력을 갖게 되는데, 자, 뭐예요? 우리가 보통 2차 성징도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게 되고, 자, 동시에 사회적, 심리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를 보면 성장과 성숙을 하는 시기예요. 크기도 하고 성숙하고. 네, 그런데 첫 번째로 보면 신체적인 성숙이 나타나죠. 2차 성징의 그런 발현이나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게 되고, 그동안에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성장을 했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 독립하는 그런 과정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도덕성을 확립하고 여섯 번째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보면 자신의 신체 변화를 인정하고 자신의 성 역할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동성이나 혹은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게 되고, 자,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실천하게 되고, 직업을 준비하게 되는 시기고요. 또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지적 기능이라든가 개념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과 가정 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신체적인 성장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때 청소년기는 급성장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호르몬과 그리고 골격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자, 이때는 갑상선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 코티솔, 안드로겐 등 활발한 그런 내분비적인 호르몬이 상호작용을 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급성장은 아까 청소년기에 11살부터 만 19세까지 동일하게 쭉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기 초기 2, 3년 동안 굉장히 급성장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성장과 신체 성장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유의 깊게 봐주시기 바래요. 자, 사춘기 시작과 급성장의 시기는 여아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빠르게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 성장을 얘기할 때 남자 여자 뭐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뭐 다 똑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유아기나 아니면 학년 전기에 있어서 남자 아이들이 더 빨리 자란다, 여자 아이들이 더 빨리 자란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영아는 영아, 유아는 유아,
학년 전기는 학년 전기 막 이렇게 했지만, 자 보면 사춘기 때에는 사춘기의 시작과 급성장은 여아가, 자 여자아이들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빠르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0살에서 14살 사이에 급성장을 하게 되고, 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2살에서 16살 사이에 더 많이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때 여자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남자아이들 좀 유치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사춘기의 시작이나 여러 가지 급성장의 시기가 여자아이들이 훨씬 빠르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을 딱 봤을 때, 동년배를 봤을 때 그냥 쟤네들은 좀 어린 애들 같고 노는 것도 좀 유치하고 막 이래 보이는 거죠. 자 여자아이들은 성적인 성숙이 16세경에 마무리되고, 키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17세경에 끝납니다. 그리고 키가 자란 후에, 자 키가 자란 후에 체중이 증가하고 골반이 넓어지고 피하 지방이 발달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성숙이 18세경에 마무리가 되고, 자 키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20세까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 들어봤어요? 자 누구 집 아들은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키가 안 크더니 군대 가서 키가 커왔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아니 무슨 군대 가서 커? 뭐 그런 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키의 성장이 20세 경까지 지속될 수 있다. 자, 남자아이들은 키가 자라나는 시기와 체중이 증가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일치해요. 아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키가 자란 후에 체중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남자아이들은 키가 자라는 시기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근육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아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발달한다 했는데, 남자아이들은 근육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자, 여아의 급성장 시기가 더 빠르고 성장이 더 빨리 끝나는 이유. 자, 보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자, 남아의 테스토스테론에 비해서 골격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급성장의 시기가 더 빨리 오고 성장이 더 빨리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호르몬 변화와 2차 성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성적인 성숙을 이루면서 생식이 가능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2차 성징, 뭔가 가슴도 커지고 막 헤어도 자라고 막 이럴 때 보면 시상 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전역, 네, 성선 호르몬 조절 기전에 의해서 신체적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자, 사춘기 때, 이때 보면 아이들의 성발달적인 면에서, 자,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는 자위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자위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는 자극에 대한 성적인 올가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으로 해롭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자기 방에서 구석에서 막 뭔가를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이 뭔가 아이들이 이제 잘못된 거라고 믿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막 이렇게 올가즘을 막 느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이때에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고, 자, 부모는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좀 현명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방에 들어갈 때 벌컥벌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노크를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자녀 방에도 화장지를 놔주고 쓰레기통도 놔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이들이 그런 행위를 보인다고 하면 그렇게 너무 많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지 발달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때에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와 여러 변수들의 그런 협응을 포함하는 정신적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것에서 가능한 것으로 사고하는 그런 발전의 사고 단계를 보이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형식적 조작기 사고의 특성과 형식적 조작 능력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 사고의 특징을 먼저 볼게요. 자, 형식적 조작기에는 고도의 추상 개념을 사용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변수를 조합하고 고려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관련된 변인을 동시에 다룰 수 있고, 자, 사고의 과정을 사고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보면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나는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형식적 조작 능력의 영향을 보면 자, 가능성의 그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과학적인 추론과 가설 검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위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긴 합니다. 자, 이상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부모와 사회에 반항을 하기도 해요. 네. 자, 자신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한 그런 결과 자아중심적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네. 자, 청소년기에 자아중심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아중심적인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 볼까 해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만큼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은 독특한 존재이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소년의 그런 자아중심적인 특성에서 보면 자, 상상 속의 관객, 개인적 신화, 이상주의적 경향, 이런 부분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상상 속의 그 관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신이 타인들 관심에 초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보면요, 엄청 다른 사람이 다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보면 너무 타인들을 인식하다 보니까 뭐 본인의 외모에 만약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얼굴을 막 가리고 다닌다던가 막 그런 부분들도 생겨날 수가 있고, 자, 개인적인 신화에서 보면 자신이 독특한 존재이고 마음먹은 거 다 할 수 있고 어떤 위험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기의 상황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도 있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본인에게는 뭔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오토바이를 탄다든가 퀵보드를 타는데 뭐 보호장구나 이런 거를 갖추지 않고 타. 그런데 본인은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애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경향에서 보면 나만 불리한 사회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자아중심적인 특성에서 보면 상상 속의 관객이나 개인적인 신화, 또 이제 너무 이상적인 그런 경향을 보일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도덕성 발달은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의 결정과 그죠? 엄마 아빠가 결정해 주시는 부분, 엄마 아빠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데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타율적인 것보다 자율적인 도덕의 원칙을 지향해요. 콜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습적 수준에 있어서는 후인습적 도덕 수준에 해당하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자율적인 도덕 원칙을 지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기에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 또 비슷한 또래 친구들, 교사, 형제 자매나 조부모,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다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종교 집단의 지도자나 대중매체 등도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심리사회적인 발달을 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그런 심리사회적인 발달 과업에서 오면 이제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에릭슨 이론에 따르면 보면 자아 정체감의 그런 위기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아 정체감의 혼돈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아 정체감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잘 뛰어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일단 정체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그런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신체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성적, 심리적, 이념적 그런 역할의 특성을 다 포함하는 의미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체감이 확립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확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의 시기는 정체성 내 역할혼란의 시기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만의 고유한 그런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에릭슨은 정체감 같은 경우에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이런 모든 특성을 포함해서 통합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의 시기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정체성의 발달은 꽤 오랜 시간 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나 우울 혹은 좌절 이런 부분을 흔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또한 낮은 자존감이나 낮은 자존중감이나 자만이 오고 가며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안정되고 혼란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이 정체감 형성에 보면 이런 정체감의 발달에는 가족이나 문화, 그리고 인종, 성이 관련이 되고요.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그 정체감 형성에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다그치고 간섭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다급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많이 경청하고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체감 발달에 문화 또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는 심리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자기 통제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자기 통제라고 하는 거는 자기 규제의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라고 하는 거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인 충동적 요구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려는 능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성취를 위해서 즉각적인 욕구나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통제의 그런 능력은 청소년기에 자아 존중감을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 사회적 기술, 자신감과 같은 그런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청소년기에는 자율성도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자, 이때의 자율성은 부모나 혹은 다른 성인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독립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의 자율성은 정서적 자율과 행동 자율, 그리고 가치 판단의 자율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 슬라이드에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청소년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가족관계를 재조명하거나 재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때 청소년과 이제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의존성은 어린 아동이 부모에게 가지는 그런 의존과는 많이 다르죠.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는 여기 상호의 관계다. 협상을 해야 된다. 공동의 의사 결정을 이루는 게 좋다. 상호 존중 방식으로 조정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적인 서로 간에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서로의 뭔가의 공동의 그런 결론의 단계에 이르는 협상적인 부분, 공동의 의사 결정, 상호 존중,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정서적인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타인의 정서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스스로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면 부모나 권위자에게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감정 표현을 스스로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내면하지 않습니다. 자, 갈등 상황에서도 그런 감정적으로 안정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정서적인 자율성이고요. 행동 자율성에서 보면 외부의 통제 없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과 결과에 대해서 감당하려고 하고요. 타인의 압력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자, 가치 판단의 자율성을 보면 사회적, 도덕적으로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능력이고, 도덕적 기준을 외부로부터 강요받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형성하려고 해요. 자,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인 판단도 내릴 수가 있고, 사회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영적 발달의 단계에서 보면 종교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각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본인이 그동안에 유아기, 학령기, 학년정기, 이때 이제 부모님들 혹은 조부모님들을 따라서 교회, 성당, 절 이런 데 다녔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변화나 재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청소년기에는 인지 발달과 정체감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한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좀 더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종교적 이해를 하는 시기이고요. 자, 청소년들은 종교적 판단을 할 때 자유, 의미, 그리고 뭔가 희망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많이 언급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자, 청소년은 자신이 유일하고 특별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자, 그리고 느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자, 본인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지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때에는 보면 뭔가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왔던 종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재각성이 일어나고, 자,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는
가지 않아. 자, 그래서 뭔가 이제는 이제 본인만의 생각으로 종교를 지키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때에는 그동안에는 교회에도 잘 출석하고 또 부모님을 따라갔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본인이 가지 않겠다. 왜 꼭 나는 믿음이 있긴 있지만 왜 꼭 그거를 맨날 같이 이렇게 가야 되냐? 난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친구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누구누구 친구가 가는 그런 교회에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런 뭐 집단에 자주 가거나 이러면서 유사 종교에 빠지는 문제들도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관찰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성역할 발달에서 보면 성역할의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역할 정체감은 사회가 규정하는 성에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 가치관을 동일시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성역할의 정체감은 남성성, 여성성 두 가지 분류이고, 자, 그 이외에 보면 오늘날에 양성의 그런 남성의 부분, 여성의 부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성성. 자, 그리고 이 부분 다 너무 미약한 미분화의 그런 차원에서 존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보면 미분화형 성역할 정체감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면 미분화형 성정체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인이 전통적인 남성성, 여성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낮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낮은 특성을 보이는 게 미분화형 성정체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적 특성도 적고 여성적 특성도 적고, 자, 예를 들어서 남성성의 특성은 뭐가 있어요? 독립성이고 경쟁적이고 공격성이고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낮은 거고, 여성성의 특성은 감정 표현이나 양육성, 공감력, 온화함, 근데 그런 부분도 낮은 거야. 자, 그래서 미분화형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사고에서 이러한 성역할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 혼란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아 정체감에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미분화형 성정체감이 가장 많을 수 있다. 자, 성역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적인 태도나 의사소통 방식, 아버지의 역할 부재, 자, 형제의 수, 출생 순위, 형제와의 관계,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의 또래, 교사, 대중매체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또 친밀감, 이성과의 교제 이런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동성애의 친구와는 친밀한 우정을 갖게 되고요. 이성에 대해서는 우정과 낭만의 애정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자, 청소년은 이성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요.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남녀 역할을 익히게 됩니다.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 남녀가 더불어 협력하는 그런 사회인의 자질을 기를 수 있고요. 자, 동시에 남녀의 그런 장단점을 파악하고 남녀가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배우고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이성교제의 경험을 통해서 장래 배우자를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게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자, 친밀감, 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연결감이라든가 유대감, 밀착감 등 따뜻한 정서적인 느낌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청소년기 동년배와의 관계에서 보면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은 자, 성인 그 부모나 교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죠. 학원이나 학교, 기타 등등의 이제 또래 집단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데, 자, 청소년은 동년배 친구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자, 청소년은 동년배 친구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펼쳐볼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된다. 자, 또래 집단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와 기준을 제공할 수 있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서 정서적 위안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래 집단과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위를 제공하고 자아 존중감의 근원이 되고 참된 우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가 있고요. 자아 개념과 자아 정체감의 발달, 사회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고 정보의 습득과 교환을 통해서 이제 뭔가의 교환의 통로가 되고 역할 모델과 행동 표준의 기준이 되며 또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기회와 동료 평가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다음은 부모와 청소년 간의 자율과 통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 돌출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아까 협력, 협의, 공동의 이런 의견 돌출 이런 거 얘기했지만 자율과 통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이 돌출되어져야 됩니다. 청소년은 부모와의 애착을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발달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고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부모가 정한 규칙이나 기준에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순이 있을 때는 부모의 말이니까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 자, 그거 논리에 맞지 않는데 부모님이 왜 이거를 나에게 강조하냐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모가 정한 대로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정신분석학적인 모델에 보면 청소년기 아동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가깝게 교감하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에 있어서도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자,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호 이해, 존중, 사안에 대한 협의, 공동의 의사 결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녀가 좀 더 독립적인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인정하고 외부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태도로 그들이 원하는 부분을 조정하면서 허락해주고 상호 영향력을 주는 관계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앞에서 이제 청소년의 발달 과업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쭉 하고 지금 정리하는 슬라이드로 한 장 다시 올려드립니다. 청소년기 발달 과정은 성장과 성숙의 시기인데 일단 신체적인 성숙 그래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형식적 조작기로의 이동이며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아 도덕성을 확립하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청소년의 임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적인 성숙과 함께 청소년은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도 아직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태아와 영향을 나눌 경우에는 모체와 태아 모두 건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고 불안이나 우울에 시달릴 경우에는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실제로 청소년 임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모성 사망률이 2배에 달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져 있고 개인과 사회 모두의 문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성징이 발현되기 이전에 그런 학령기로부터 성교육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임신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그런 과제의 주제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시기는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자,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몸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 단계가 이거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그러면서 새로운 역할 기대가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들은 어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혼란을 겪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청소년기를 같이 맡고 있는 부모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이러한 혼란과 문제들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또 독립을 주장하지만, 반면에 부모의 지지나 사랑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자, 양가 감정 굉장히 크게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청소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신뢰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의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 자, 몇 가지 심톰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고 갑자기 막 먹고, 자, 너무 못 자거나 지나치게 잠만 자려고 한다거나, 피로감을 호소한다거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흥미나 즐거움을 상실하고 자기 비하나 죄책감이 든다거나,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고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죽음이나 자살 사고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우울증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자, 청소년기에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슬프거나 우울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자살의 경고 신호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친구가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책임감 있는 어른과 대화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청소년기에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청소년기까지가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과대를 통해서 PDF 자료로 기말고사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보내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쉐어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월 9일 월요일에는 여러분들 정식적인 또 수업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기말고사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6월 9일에는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